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본 취업 설명회인데요. 조금은 다른 형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본 취업 현황 및 전략입니다. 네, 일본 취업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수 및 취업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취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취업자 수는 보시면 별로 적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취업자 수가 결국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으로 직접 취업시킨 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2019년 결국 코로나 때가 가장 큰 문제였죠. 2,300명대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비자가 중지됐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호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역은 무엇보다도 도쿄 관동지방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관서 합치면 거의 70%고요. 여러분들 큐슈 아시죠? 큐슈 쪽에서도 11%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숫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으로 전달해드릴 일본 취업의 정보를 보신다면 이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2015년부터 굉장히 청년의 해외 진출을 권장했거든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해외 진출의 숫자 중에서 1위 국가는 단연 일본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 취업 현황입니다. 그럼 일본 취업은 어떤 직종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취업 직종은 사실 현재는 IT 쪽이 가장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IT 쪽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류 제조업 쪽이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은 사무 서비스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호텔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식음료 부분.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호텔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고 호텔 관광 분야가 그중에서도 23.1%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IT 직종은 여러분들 이걸 가장 중시하셔야 돼요. 연수 취업이 중심을 이룹니다. 결국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수업하는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공학과라든가 기계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일본 쪽에 IT 직종으로 취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연수 취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MCM 크리에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분야의 취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결국 취업 직종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취업 직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물론 전혀 몰라도 취업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아도 연수 취업의 경우에는 새롭게 연수를 받아서 비전공자 분명히 연수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호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어떤 전략, 국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젊은 층을 해외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취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 거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2019년 이전까지는 늘어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때 노저펜이라든가 화이트리스트 문제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팽팽하게 좀 대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일본 취업정보 사이트 디스코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사 결과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게요.
2023년에는 올해죠. 올해 43%의 기업이, 일본의 43%의 기업이 외국인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고 있죠. 워낙 아이들을 적게 낳고 그다음에 인구 자체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게 활기차게 일하거나 공부할 신입사원을 외국 쪽에서 좀 채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직업이라고 해서요. 특정 직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조금 단순 노무직 이런 쪽에서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이제는 특정 분야, IT라든가 그렇죠. 제조, 물류,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 모두 다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라는 비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2022년 외국인 신입사원 최종 학력을 보면 나 IT 못하는데 나 문과라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문과 학사가 52.8%예요. 이과 학사가 그 다음이고요. 이과 석사 순입니다. 특히나 이과 석사면 조금 더 높은 직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비제조 업체에서는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호합니다. 그 문호가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진행을 할게요. 자, 동향 및 현황입니다. 최근 경제 회복하고 있어요. 일본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과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그다음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선 외국인이죠. 외국인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취업자들을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자라는 하로워크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응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 드린 그 2,300명대 이 숫자는 청년 해외 취업을 권장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올라타서 간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직접 채용되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4.4%이고요. 전문기술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 지원을 통한 해외 취업자 수는 일본 비중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연령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정부 지원을 무조건 받으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아는 것, 일본을 알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후 저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취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K무브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K무브에 어때요? 얼마나 많은 그렇죠. 기관들이 지금 매달려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주축이긴 한데요. 코트라라든가 그다음에 외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모두 다 해서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해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튜터라든가 멘토 제도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나이대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만 15에서 34세 이하입니다.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K-Move 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외 취업 연수과정인데요. 어학 및 직무교육, 즉 나 일본어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문과 전공인데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수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학 및 직무 교육을 모두 다 시켜줘요. 어학 및 직무 교육하고 해외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요 나이대에 해당하신다면 K무브 스쿨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해외 취업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연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취업 준비생들은 거의 다 이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일본에 혹시 여러분들 브라크 기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랙 기업이라고 해서 인권을 착취하고 그다음 노동력을 착취하고 굉장히 그 임금은 적게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수비 나라에선 그걸 뭘 해주냐? 연수비 80에서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뭐 국가장학금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K무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장기훈련 기간은 600시간이에요.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8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단기훈련은 200시간이고요. 1인당 580만 원, 400명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다 같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기훈련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2,800명이나 모집하니까요. 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아요. 이것을 외부 전무 연수기관을 통해서 사무 위탁 운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주소를 올려놨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조금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월드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오늘 해야 될 일은 당장 월드잡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레터를 신청하시고 정보를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드잡 사이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신청하는 그 검색하는 기간이 있어요. 일본어로 제가 지금 해놨잖아요. 일본에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의료 간호, 기계 금속, 그다음에 IT가 제일 위에 있고요. 시설 건축, 웹 개발자 이래서 쭉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분야를 클릭하시면 밑에 이 기관들 있죠. 외부 전무 연수 기관이 쭉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근처에 그 전문 연수 기관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K무브 스쿨을 신청해 주시면 돼요.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연수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취업 발성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제가 K무브 요 자료, 지금 PPT 자료를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채팅창에. 그러면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직접 링크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이 K무브 스쿨로 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럼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까지도 있습니다. 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조금 오래 해야 지원금이 있겠죠. 취업 1개월 후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고요. 6개월 후에 1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월드잡 플러스 무조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여기 정보들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가 이미지 하나 올려놨죠. 월드잡 플러스 들어가시면 지금 제일 팝업창으로 뜨는 게 바로 이 일본 K클래스예요. 상반기 일본 채용 면접회 연계입니다. 연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일본 채용의 면접회에 직접 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일본에 그 리크루트 회사들이 와서 인력들을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연계해서 K클래스에서 면접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연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무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K클래스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줌으로 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입니다. 산업관리공단 말고
여러분들 K무브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월드잡은 무조건 다 해주시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이 무척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요. 약 9개월간. 9개월간이고 모집 시기는 1년에 2회인데요. 총 200명 이내에 이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의 학생들을 뽑아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 34세 이하입니다. 전공 불문이고요. 비전공자 환영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ICT 600시간, 외국어 500시간, 특강 취업 전략 100시간의 마스터 과정을 운영해서 취업률은 현재 96%에 달합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무역협회에는 이 과정 외에도 IT 쪽만 조금 더 전략화된 것 같아서요. 글로벌 무역 인턴십이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연간 80명. 상하반기에 각 40명 정도를 뽑는데요. 무역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 재학생인 경우입니다.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 해서 매 기수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인턴십에 되시면 무척 고급스러운 뭐라고 할까요? 품격 있는 인턴십을 일본 쪽에서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 정예로 뽑아서 외국의 일본에 특히나 일본 쪽에 가서 인턴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품격 있는 상단의 뭔가 인턴십을 할 수 있을 때 난 이거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과정이라는 과정도 있어서요. 무역협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이 무역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정보,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취업의 정부 지원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이 나이에 포함되어 있으시다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이 나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본 취업 가능합니다. 전직하실 수 있잖아요. 경력자 채용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일본 취업 정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 박람회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해서 1년에 2번 서울과 부산에서 최대의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일본 각지의 회사들이 와서 직접 채용을 그곳에서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정보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취업 전략 설명회 그림입니다.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에 줌으로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내용에 맞춘 취업 전략 설명회를 좀 들으시는 것, 여러분들의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취업 전략 설명회를 좀 들으시고요. 이 월드잡 플러스에 가시면 일본 고용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가이드 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것도 다운받으시면 일본에 대한 전략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럼 일본 취업하면 한국보다 상황이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본의 어떤 그 급여가 초급이 이렇고 경력자가 25에서 45만 원. 10배 하면 초급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2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경력자 해도 450만 원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게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총상여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종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이에요. 주거비 지원을 무조건 합니다. 일본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리고 출퇴근 교통비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거는 2에서 3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특히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기숙사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교통비는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카드, 정기권에 대한 좀 멀면
그거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도 있어요. 초기 기숙사 제공하는 이유가 요거를 제외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데 살면 안 뽑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근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00엔에서 1,800엔을 지급합니다. 계약서는 연봉계약인데 기본급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약사항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이런 특약사항들이요. 초기 인턴십은 1에서 6개월 정도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자인데요. 이 취업비자는 2년에서 5년 정도 비자 취득이 되고요. 혹시라도 굉장히 특급 기술직이라면 5년 비자는 무척 힘들긴 하지만 5년 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요 정도인데요. 월드잡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그 취업생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사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이나비라는 사이트입니다. 마이나비 사이트는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무조건 가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마이나비 코리아가 생겼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마이나비가 왜 한국 지사를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인재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나비 코리아 우리나라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일본 기업의 채용 정보가 빼곡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나비 코리아도 반드시 즐겨찾기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은 어쨌든 제 이메일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메일로 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실용외국어과 유튜브에 공지가 될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